100억 자산가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 협상으로 끝났던 한 주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도 연이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의 장을 또 잘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하며 2,48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0.8% 상승하며 71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던졌고요. 개인도 함께 팔자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요, 기관만이 홀로 800억 원 매수 물량을 담아주며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강보합권에서 마감해줬고요. 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2.7% 강세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배터리 밸류체인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오늘 1.1% 약세 보였고요. 또 전국 불안이 해소된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 그리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 맥쿼리 증권에서 이 원자력 에너지는 아시아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발표와 함께 핵심 선호 종목으로 꼽은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 6.7% 급등 마감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이 이끌어줬습니다. 각각 300억 원대 그리고 100억 원대 매수 물량 담아줬고요. 외국인이 200억 원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닥을 견인한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이끌어줬는데요. 알테오젠 4% 강세였고요. 또 오늘 비만 치료 섹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이 경구용 비만약 3상 임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만 치료 섹터 강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계약 기대감에 있는 펩트론 9.5% 급등 마감해줬고요. 또 NH투자증권이 국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만 치료 종목으로 꼽은 이 D&D 파마텍 15% 강세였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기존의 마스터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또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실적인 전략들 단단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 또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00억 마스터 플랜을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어요. 이번 주 한 주 시장을 쫙 돌아보면은 사실 시장의 흐름은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이 정체된 흐름을 계속 지속해 왔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개별 테마의 순환매들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장의 흐름보다 이 시장의 흐름, 돈의 움직임을 파겠다면 사실 수익 보기가 굉장히 쉬웠던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한 주에서도 내가 수익을 보지 못했더라면 지금 내가 포인트로 꼽고 있는 이 시장의 이 부의 지도를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의 지도 오늘 제가 또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마스터 종목까지 꼭 받아가셔서 다음 주에 수익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추적 플랜을 통해서 기존의 마스터님의 공략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두 종목 제시일 4월 17일 어제였습니다. 또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송 전에 바로 타점을 잡아주시고 하루 동안 수익 바로 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면 상승률 24.4%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래 TS 인베스트먼트,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공략해주시고 상승률 17% 찍었습니다. 그 아래의 두 종목도요. 각각 3빌리언 18%, RF 시스템즈 방산주로 2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정말 많은데 수익률 표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자릿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마스터님께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좀 기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 기법으로 공략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100억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벌써 3주가 됐습니다. 이 3주 거의 매주 같이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위 1%들만 사용하고 있는 투자 기법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린이들도 사용 가능한 굉장히 쉬운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 주에 한 개씩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도, 히든 종목들도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번째 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법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의 반등을 이용한 매집 조건, 이것들만 파악을 한다면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했던 것에 대비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들, 그 해당하는 조건들을 제가 설명을 시켜드렸었어요. 자, 저점에서 매집되는 패턴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빠른 반등이 나왔을 때 이 패턴들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안에 보시면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굉장히 길죠. 자, 근데 굉장히 길지만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시장 상황만 고려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히든 종목도 제가 안내를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두 번째 주차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법 강의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히든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보이시면 자, 저점 매집 패턴에 대한 히든 종목이라고 안내를 시켜드렸었죠. 자, 이때 당시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바로 RF 시스템즈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재료 말고도 호재가 또 나타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 4월 10일 날 야간 라이브 때 이 히든 종목을 가지고 교육을 추가적으로 시켜드렸고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전략까지 팍스통신망에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래 보시면 날짜나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진입이 됐었죠. 자,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보면 자, 이때 당시 파란색 음봉이 사실상 시장이 하락했던, 폭락했던 당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반등이 나오는 조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자리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조건에 맞는 이 종목이 결국엔 어디까지 올라갔냐? 자, 보시면 이때 당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죠. 그 이후로부터 대략 4거래일, 5거래일 내지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20%가 뭐예요? 5거래일 동안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 떨어지기만 하면 무섭기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한 기법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상위 1% 투자자들은 이 기법을 통해서 이미 내 계좌가 어느 정도 망가져 있지만 이 반등 시기를 이용해 적절한 매집 패턴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또 챙겨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기법 그럼 더 이상 공개를 안 해주시느냐? 아닙니다. 이 기법은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때 교육을 따로 라이브 방송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 기법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법이 있죠. 이 기법은 사실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당분간 계속 이용해야 되는 기법이에요. 자, 이 기법이 사실상 241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이죠. 일단 숫자부터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241선. 자, 근데 이 기법마저도 다 사실상 우리가 차트 안에 있는 기본 3대 요소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만 알면 사실상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이라는 얘기죠. 자, 이 기법을 활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그 종목들도 바로 보시면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왔던 게 이 현대공업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어디까지 올라갔냐?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까지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가지고 교육까지 참석하셨을 때 4월 2일 날 제가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냥 기법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기법을 활용한 종목들까지 제가 이렇게 딱 제공을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정확하게 전략도 잡아드렸고 결국에는 이 종목 당일 동안 딱 2시간 동안 올라갔어요. 무려 1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날 현대공업이 슈팅에 나왔던 이날요. 시장이 하락했던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봤다라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 기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 M 패턴이에요.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기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241선을 이용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기법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의 시장 어떻게 되고 있죠? 전 세계 증시 다 하락해도 국내 증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당분간 이 훈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상승 시기를 이용했을 때 종목들도 올라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는 그 종목 우리가 하나쯤은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기법을 이용한 종목 제가 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 패턴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면서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 마스터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마스터 종목과 또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떻게 전략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팍스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겠죠. 저희가 강의를 매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의에서 설명드린 기법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점 매집 패턴을 통해서 RF 시스템즈 공략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이평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 기법 통해서 현대공업도 함께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의 연장선상에서 이 기법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내가 좀 적중률을 높이고 싶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좋은 종목들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통신망 내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은 뭐가 있는지 또 키워드로 빅스마스터님이 꼽아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또 오늘의 키워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근력 강화입니다. 사실 시장이 좀 한동안 맥이 빠졌다가 네. 요즘은 살짝 근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벌크업을 좀 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 굉장히 근력이 강화됐다 이건가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우리가 사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냐
하락하느냐 혹은 정체되느냐 그게 약간 갈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시점부터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가면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결국엔 그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근력 강화를 여기서 보여주느냐 이 어떤 맥락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방금 수급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국내 증시의 차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우존스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죠. 1%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전반적인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강하게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제자리 걸음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난 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오늘의 타점은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이런 캔들의 분석, 즉 기술적 분석에서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 당분간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시점에서 오늘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상승을 하거나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왜 상승을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상승 이유를 볼 건데 자, 관세 협상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또 미국 증시는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또 올랐었잖아요. 왜 올랐어요? 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즉 다음 주죠. 이 다음 주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하루였었습니다. 자, 근데 그 관세 협상 기대감이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에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뒷페이지에서 보겠지만 자, 여기에 대한 추가적 상승 효과도 있어요. 자, 대선 국면 효과도 있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선에 대한 국가의 안정성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 증시의 포인트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들이 쏠리는 것도 하나의 이런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이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자, 마지막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됐다. 물론 매도세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이제는 사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증시를 보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개인들이 사면 증시는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야 증시는 오른다.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어제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그렇죠. 증시는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에 대한 뒷페이지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중국과 관세에 대해서 대화 중이다. 자, 3, 4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진핑과 통화를 했냐는 질문에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항상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 지금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페이지에 있던 세 번째 이슈. 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8개월 연속으로 K 증시를 이탈하고 있어요. 자, 8개월 전으로 증시를 돌아가 보니까 어떤 시점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8개월 전이면 네. 지금이 4월이니까 네. 작년 8월 정도인가요? 맞아요. 네. 작년 8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크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태가 있었죠. 블랙 먼데이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네. 증시가 그때 당시에 무려 10%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물론 무슨 종목 하락하듯이 지수가 하락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때 당시에 공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보였었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저게 사실 지수 차트에서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캔들이거든요. 근데 저게 단 하루 만에 나왔던 캔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왜 저런 매도세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전반적인 이유에는 일단 환율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있었겠지만 두 번째 페이지에도 역시나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때 당시에 환율이 1,380원이었어요. 사실상 지금 뭐 1,490원, 80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자, 어느 정도 10월 달부터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환율이 다시 다운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작년 7월 달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는 부족해요.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의 이 증시를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이때 당시 이하로 다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증시에서 돈을 빼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자 지금 그럼 외국인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이거입니다. 자, 주식은 매도를 하고 있고 채권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작년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 성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증시에 대한 투자처보다 이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한 이 채권의 이 시장 규모 자체가 70조 원 내지 80조 원 정도로 이 캐파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은 여기에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분간 뭐 물론 증시에 아예 돌아오진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분간 이 증시에 대한 메리트보다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더욱 높기 때문에 우리의 증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열심히 근력 강화를 해야 돼요. 맷집도 강화를 해야 되고 체력도 올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에요. 그게 전반적으로 현재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사지 않아도 증시는 꾸준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포트를 꾸려야 되느냐? 사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외국인에 의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정치와 정책. 조기 대선 기대감이 지금 계속 대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시즌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약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과 성장, 즉 기술주와 성장주를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AI, 반도체, 로봇, 양자. 사실상 이번 연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의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업종들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지 않아도 이 업종들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앞으로 뭐가 다가와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까지 발표가 됐을 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놓고 우리는 적절한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최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포트의 구성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방송이 다 끝나가도 소개를 다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교육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특별 교육을 또 따로 해드릴 겁니다. 자, 앞으로 2025년도 2분기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종들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오락가락하더니 또 하방 지지력을 다진 건지 오늘은 또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관세 협상 자체는 또 순항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3에서 4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국내 시장만의 하방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좀 모두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기대 수급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스마스터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강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다 이슈와 테마를 가진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떤 거 공략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요.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투자 근력 좀 강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수명 연장입니다. 뭐 죽어가던 종목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의미일지 아니면 좀 오래 갈 종목들 오늘 좀 뽑아와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핀포인트가 좀 어긋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직접적으로 딱 수명 연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이 비대면 진료, 비대면 원격 진료. 진료, 여기에 대한 의료. 내용들이 사실 오늘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테마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 대선 공약 관련되어 있는 공약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지지율 이슈에 따라서 관련 공약주들이 조금 등하락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략할 때는 음봉에서 공략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안전하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실상 이 거대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그룹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책을 살펴봐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공통되어 있는 업종들을 본다면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너도 나도 지금 AI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탄소 관련된 이슈에도 역시나 너도 나도 직접적으로 공약을 뱉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이 비대면 진료들이 직접적으로 상승을 보인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민주당에서 중소벤처 이 7대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AI 변호사와 홈닥터에 대한 합법화를 했어요.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펴서 들어가 보니까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거래일 전에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한번 오른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잠깐의 조정을 거쳐서 오늘 또 이 이슈가 나왔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 2호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약배송 자체는 제외되지만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작년까지만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좀 계속 뜨뜻미지근해졌던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증시에 즉 이 테마의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정책으로 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대장주로 올라갔던 게 인성정보죠. 인성정보가 사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토마토 시스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피리오스 AI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 피리오스 AI로부터 이미 상승이 먼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재료는 조금 약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이제 인성정보가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올라갔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에서의 저항대를 뚫어줄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유비케어인데요.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차트는 좀 흐름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대면 진료는 이 테마의 이슈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다 같이 이 그룹 액션이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에서 돌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인성정보처럼 돌파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조정과 이 반등 추가적인 상승이 갈리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케어레스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비대면 진료는 그룹 액션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트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케어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추가적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지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금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비대면 진료라는 이슈 자체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공통된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보인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따라가야 되느냐?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도 되지만 내가 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잡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기법 뭐라 그랬어요? 241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 기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241선을 이용한 돌파 기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1선과 481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 이 기법을 알고 봐야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딱 직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법 지금 바로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이 기법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는 종목 딱 하나까지가 더 있어요. 앞서서 봤던 여타 세 가지의 종목들은 종가가 모두 장기 이평선에 부딪혀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어디에 있죠? 자, 장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윗꼬리를 달아줬지만 종가 자체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계좌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제가 이 기법을 설명을 시켜드리면서 히든 종목까지 또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기법도 교육받고 이 기법을 응용할 수 있는 종목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마스터님이 수명 연장이라는 키워드 아래에 의료 AI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해서 종목들을 챙겨와 주셨습니다. 요즘 AI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또 매일 강하기도 하죠. 이틀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홈닥터, 즉 AI 원격 진료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이 AI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빅스마스터님이 우리 계좌의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종목을 함께 공략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이평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 그중에서 241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 기법을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 강의 또 놓치신 분이 있다면 팍스 통신망에서 계속해서 강의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나도 궁금하다. 나도 내 계좌의 수명 좀 연장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또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종목들, 자세한 매매 전략, 강의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니까요. 꼭 시간 내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칼로리 소모라는 키워드예요. 아니, 요즘 관심사가 운동이시잖아요. 아, 맞아요. 좀 홀쭉해지신 것 같은데 오늘도 칼로리 소모 열심히 하셨나 봐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오늘 요즘에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네. 열심히 해서 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최고죠. 맞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금 보시면 키워드 오늘 3개 키워드가 모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칼로리 소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대체 이 시장에서 칼로리 소모란 게 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봤으면 하는 키워드가 바로 칼로리 소모라는 키워드예요. 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의 시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왜 상승을 하느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상승을 하냐?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재료가 붙어야 돼요. 실적이 됐든 호재가 됐든 뭐 어떠한 이슈가 됐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재료가 있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 있어야겠죠. 말 그대로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고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이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상승이 나온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후 소화하는 기간, 즉 상승이 나왔을 때 소화하는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자, 어느 정도 열심히 기를 모아서 밥을 열심히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가 일상적에서 이 밥을 많이 먹잖아요. 밥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활동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먹은 거에 대한 소화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칼로리 소모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상승을 했을 땐 여러 가지 재료를 받고 수급도 받아서 올라가지만 그 상승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이 상승 부분을 소화하는 기간이 거쳐지게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쉽게 말해서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는 칼로리가 소모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나온 대표적인 공약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AI나 탄소포집, 웹툰, 방산, 저출산, 교육, 일자리. 사실 증시에서 공약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AI를 빼면 나머지 업종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오늘 뭐 탄소포집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음봉을 만들면서 조정을 보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왜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이 공약들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공약들이 아닙니다.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이 공약들은 계속 돌고 돌 거예요. 그러면 이 대선 공약주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었잖아요. 자, 양봉에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음봉에서 공략을 해라가 이 칼로리 소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I의 TS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같이 공략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상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조정도 거치고 다시 상승을 거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탄소포집 에어레인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상한가를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 방송 안에서 마스터 종목을 공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무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적인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뱉었지만 상승 이후에는 이 칼로리가 소모되는 눌림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아시잖아요. LNG 알래스카에도 탄소포집의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재료가 아직도 죽지가 않고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산에 대한 사면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드렸죠. 자,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눌림목 기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 기법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 즉 N자 패턴을 여러분들께 2부에서 교육을 시켜드릴 건데 지금 시장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기법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내용 교육들 꼭 다 받으신 다음에 수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재료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들의 칼로리가 또 잔뜩 올랐죠. 이렇게 칼로리가 올랐다면 또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소화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빅스마스터님께서는요, 이 소화하는 기간을 또 눌림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함께 이 AI나 탄소 포집, 방산,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 차트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바로 어제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이 N자 패턴을 잘 생각해 본다면요.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이 N자 패턴을 또 한번 기대해 봄직합니다. 여러분 또 빅스마스터님이 이 N자 패턴, 눌림목 공략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눌렸을 때가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조정 들어간 대선 공약주들 알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회지도 마지막 키워드까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가장 기다린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 종목을 알아봐야 할 텐데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뭘까요?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칼로리 소모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패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선 공약주로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선침의 후발주 개념으로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칼로리 소모 첫 페이지에서 얘기를 드렸었겠지만 지금 대선 공약주로서 올라가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만들어준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출산 여파 2033년에는 82만 명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재료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두 번째 페이지는 뭐가 있어요? 스타트업, 즉 벤처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창투사 기업에 대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유아동 교육이나 이 교육 출판의 제조를 이 주축으로 하고 있는 영어 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핑크퐁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캐릭터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과 저출산에 대한 재료 그리고 자회사가 벤처기업까지 설립을 했다. 그렇다라는 것은 창투사 및 일자리까지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마리의 토끼를 한 가지 종목으로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차트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타 종목들 이미 올라가서 눌림목을 받고 추가적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매집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재료가 풍족하다.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나 크게 흐름들이 보시면 바닥을 잡고 올라갈 과정들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야지만 우리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 이미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전략들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 정책주의 중심에 있기도 한 저출산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 콘텐츠도 콘텐츠지만요. 이 IP를 가진 콘텐츠가 진짜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글로벌 아기 상어 이 열풍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콘텐츠를 만든 기업의 주요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가 바로 오늘의 종목입니다. 근데 또 단순히 이 저출산이라는 테마 때문만이 아니라요. 이 회사의 방향성도 지금 시장에서 딱 좋습니다. 자회사로 벤처기업을 설립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도 가능해 보이죠. 실적은 이미 안정적인 데다가 이 미래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한 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이어서 차트도 한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일봉에서 상승 전환의 흐름이 명확합니다. 최근 그래도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와줬고요. 현재는 마스터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안정적인 눌림목 매집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수급 전환이 나와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눌려있는 구간이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겠죠. 지금 한창 상승하고 있는 정책주들 말고 이렇게 눌림목 매집 구간에서 좀 안전하게 강한 상승 노려보고 싶으시다면요. 이 종목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은 팍스통신망에서 잠시 후 단독 공개됩니다. 시간 내에 입장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 종목명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종목명 받아보신 분들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만 받아본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이 종목과 더불어서 자세한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서 빅스마스터님이라는 든든한 길잡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100억 마스터 플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요, 저희 프로그램의 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한번 N자 패턴과 더불어서 또 숨어있는 이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교육을 딱 세 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많은 것들을 배우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배우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딱 펼쳤을 때 사실 처음에 딱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 파란색 막 선들도 잔뜩 있고 막대기만 잔뜩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를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기법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열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 거래량, 캔들이죠. 자, 241선을 돌파하는 기법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응용한 기법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승 N자 패턴은 이 캔들과 거래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법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여기다 딱 써놨잖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주린이들도 활용한 기법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교육을 한 30분 정도, 최소 1시간에서 30분 정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대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한 거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부가적인 교육을 또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캔들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캔들과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 캔들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짓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어느 정도 장대 양봉, 우리가 사실 캔들만 봤을 때 상한가도 가고 장대 양봉만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반대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때요? 슬퍼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지만 이 속이 꽉 차 있지 않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이 반납될 가능성도 있고요. 장대 양봉이어서 하한가에 가고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손절을 했더니 거래량이 없네요.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팔면 떨어지고, 아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그 마법이 사실상 우리가 캔들과 거래량만 잘 분석을 했다면 사실 팔지 말아야 될 종목들도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과 거래량 여러분들이 교육을 사실 이 기법이 아니더라도 이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N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가장 단순하게 알파벳 N을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기다 알파벳 N을 여기다 딱 써놨는데, 자, N자 패턴 기본적으로 상승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조정이 최소 한 1거래일이나 2거래일 이상의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 주가에 대한 칼로리 소모. 제가 아까 키워드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칼로리 소모라 그랬죠. 자, 열심히 재료랑 수급을 딛고 올라온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재료가 값어치가 딱 되는지 이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것인지 이 조정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되고 나서 재료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수급이 다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승과 조정이 이어서 다시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 N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N자 패턴의 효과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사실 단일적으로 종목들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반적으로 N자 패턴을 그려나가는 테마들은요, 그룹 액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표적으로 뭐 탄소 배출이나 웹툰, 우리가 흔히 봤던 뭐 AI 같은 경우 다 같이 어떻게 돼요? 테마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룹 액션. 너 움직이니까 내 친구도 데려갈 거야.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자, 어느 정도 다 같이 비슷한 패턴을 만들거든요. 너도 오르고 나도 올랐는데 다음 날 되니까 너도 내리고 나도 내리고. 자,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럼 이 하나의 그룹 액션을 보였던 게 뭐가 된다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단순하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캔들들을 보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적당한 지지 구간을 확인을 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단타로 공략할 수도 있고, 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정을 다 거치고 났을 때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 슈팅을 기다리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초보자들도 사용 가능하고 주린이들도 사용 가능한 단순하고도 쉬운 기법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 조건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떠한 좋은 기법이나 검색식이 있어도 명확한 수치가 없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명확한 수치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의존을 하는 게 정확한 수치가 있는 걸 좋아해요. 뭐 몇 퍼센트면 몇 퍼센트, 아니면 거래량이 뭐 몇만 주면 몇만 주,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로 인한 투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수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N자 패턴을 어떤 조건들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빨간 박스에 대한 이 내용들, 수치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왼쪽에 QR코드 있어요. 지금 방송 2분 남았습니다. 2분 내로 빨리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스캔하셔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하셔야지만 이 N자 패턴의 조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진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 아까 제가 효과 뭐라 그랬죠? 그룹 액션을 보여준다고요. 시장을 주도할 테마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자, 반도체. 우리가 한때 22년도와 23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던 타점이 있었어요. 이 빨간색 네모 박스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초입 부분, 강한 거래량을 수반해서 장대 항목으로 만들어줬는데, 자, 점점 조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다시 상승을 한다.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에이 뭐야 이미 올라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N자 패턴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제주반도체도 역시나 이 조건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100%, 200%의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히든주도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히든주, N자 패턴에 대한 후발주를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전형적으로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있죠. 전형적으로 N자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조건과 이 종목, 히든 종목 파스통신망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N자 패턴과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이 N자 패턴 강의가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 팍스통신망 어서 들어오셔서 또 다음 주 탄탄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